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것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과 그리고 정체성이 파괴가 되겠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을 정확하게 시장 자유에 입각을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자유자만 빠지더라도 큰일 나는 것이고요. 민주주의만 빠지더라도 큰일 나는 것이죠. 두 가지는 반드시 세트로 자유, 민주 같이 가야만 합니다. 자유자가 빠져있는 민주주의, 즉 때법을 통해 가지고 군중을 통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이제 인민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다. 법이 됐거나 규칙이 됐거나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고 다수가 원하면 그것이 정답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민민주주의라고 하고, 참고로 북한은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인민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고 있죠. 물론 그렇다 그래가지고 민주주의가 없이 자유만 있어서는 또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이 모여있는 집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개개인의 자유만 강조하게 된다면 그거는 또 방종으로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랑 민주, 개인적인 거와 사회적인 거, 집단적인 것이 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가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치를 통한 규칙이 만들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죠.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됐었을 때 그거를 깨려고 하는 모습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북한의 일방적으로 그렇게 치우쳐져 있는 모습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버리고 인민민주주의로 가까이 가는 거, 깨문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팬덤 정치를 통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해버리는 모습이 한두 번 나타났던 게 아니었죠. 그런데 그때가 저는 최악인 줄 알았는데 이재명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정말 최악보다 더 최악, 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최최악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최최악이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은 정말 삼권 분립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고요. 헌법 또한 마찬가지로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이른바 헌법 제84조와 관련된 논란인데요. 대한민국 헌법 8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외란죄,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서는 재임 중에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다라고 8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기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딱 되면은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밝혀져 가지고 기소를 하려고 해도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얘기가 뭐를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재판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재판까지도 포함한다 아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지금 역사상 단 한 번도 논란이 된 적이 없었죠. 왜? 어느 누구도 감히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마 대한민국에서 부패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나설 수가 있겠냐? 설마 그런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여당 대표가 됐거나 야당 대표가 됐거나 그렇게 당대표가 돼가지고 다수당을 이끌고 실제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설마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나타나겠냐? 싶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이 헌법 84조에 대해 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은 이재명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나마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라도 있는 그런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띠고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알맹이는 물론 파괴가 되고 있었죠. 문재인으로 인해서. 헌법이 84조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1948년도에 이제 제헌헌법이 만들어지게 되죠. 거기서도 67조에 사실상 84조랑 거의 똑같은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건국 이래 76년 동안 사실상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군림하고 있었던 것이 헌법 제84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누가 고안했는가에 대해서는 또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라고 합니다. 재헌헌법 같은 경우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유진호 헌법학자죠, 그렇죠? 형법학자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명예 박사기도 했었던 그 유진호 의제 교수의 초안을 통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유진호 모델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바이마르현 그 이제 헌법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바이마르 헌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관료 그룹들이 채용을 했었던 메이지 헌법의 요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헌법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정도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바이마르 헌법 독일의,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본의 메이지 헌법,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1919년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했을 당시에 있었던 독립투쟁과 관련된 어떤 정신, 요 세 가지가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만들어졌던 게 재헌 헌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건국의 아버지들, 대한민국의 헌법의 아버지들은 단 한 번도 이 84조라고 하는 게 지금같이 논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글자 그대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던 시점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뭐 민주주의가 됐거나 이런 것도 당연히 뿌리를 깊게 내리고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초반에 같은 경우는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제를 통해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기반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84조, 즉 그때 당시에는 67조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일단 소추가 되지 않는다. 즉 바꿔 얘기해가지고 혹시 뭐 기소가 될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그런 걸 신경 쓰지 말고 밀어붙여라 라고 하는 발판을 만들어 줬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도대체 헌법의 아버지들이 그로부터 진짜 76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대한민국에서 그 84조라고 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게끔 대한민국을 부국강병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장치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할지 누가 도대체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글자 그대로 헌법 자체를 자기들이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삼권 분립이죠, 그렇죠?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 세 가지의 부서를 인정을 함으로써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그게 이제 이른바 삼권 분립이라는 것이고 그 체제를 처음으로 사실 고안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몽테스키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1680년대에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몽테스키웨가. 그 지금 옛날,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0~400년 전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삼권 분립을 통해서 국회라고 하는 입법부, 그다음에 행정부, 그다음에 법원으로 중심이 되어 있는 사법부, 이 세 개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해야 그래야지 뭐가 가능하다?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하다라고 1680년대 이미 1700년대 다 논의가 됐던 것인데 그거를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입법부가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국회 자체가 지금 민주당 소유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임위까지도 자기들이 싹 다 지금 차지하겠다. 입법하는 그 과정까지도 자기들이 전부 다 지금 통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조차도 양보를 안 했던 게 민주당입니다. 국회는 이미 민주당 거예요. 그런데 그 입법부가 행정부조차도 마찬가지로 탄압하고 통제하고 있죠. 탄핵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탄핵을 통해 가지고 행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었습니까? 이번에는 이화영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는 사법부 또한 마찬가지로 통제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 왜곡죄로 판사를 처벌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판사를 선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느 길로 가게 될 것인가? 참으로 진짜 지금의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그 개딸들을 보고 있으면, 그리고 또 이재명과 그리고 그 떨거지들이 설치고 있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계속해가지고 탄핵 계속 탄핵을 할 겁니다. 지금도 검사에 대한 탄핵이 또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어 있고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탄핵소추안 통과시킬 수가 있죠. 그거를 적재적소에 빠른 시일에 마비를 시켜줘야 되는 게 누구의 지금 역할입니까? 헌법재판소의 역할입니다. 재판관분들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에 계시는 분들도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진보 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들이 진보 쪽에 몸을 담고 그런 사상을 갖고 계신다라고 할지라도 지금의 이재명과 지금의 민주당을 여러분들 양심에 생각해 봤었을 때 진보적이다,
좌파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헌법이 무너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헌재가 관련돼 있는 지금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돼 있는 거 발빠르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6개월, 8개월, 10개월 이렇게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만에 빨리빨리 이거를 기각시켜 줌으로써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저 탄핵에 대한 거를 원천 봉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고 그게 여러분들 양심의 목소리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